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약해지는 부위가 다리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근육은 점점 소모되고 관절은 힘을 잃어가며 심지어 서 있는 것조차 점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간단한 몇 가지 음식만으로도 다리의 힘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리 안쪽부터 튼튼하게 만들어줄 가장 강력한 8가지 음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세요. 마지막 음식은 정말 놀라실 거예요. 다리가 약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식품은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은 근육을 회복시키는데 탁월한 고품질 단백질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특히 다리 근육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중장년층과 노년층에게는 더없이 중요한 음식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계란을 식단에 포함시키면 하루 종일 다리 근육이 더 탄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단백질 섭취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에 계란 한 알이 단순한 아침 식사가 아니라 다리를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삶아서 먹든 구워서 먹든 부쳐 먹든 섭취하는 방법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에 한두 개의 계란은 근육의 분해를 늦추고 새로운 세포 생성과 회복을 촉진하며 몸이 스스로의 다리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을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운동 전후에 섭취하면 단백질 흡수율이 더욱 높아지고 계단 오르기나 산책 같은 일상 속 작은 움직임조차 훨씬 덜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계란은 값비싸지 않지만 그 효능은 값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다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식품은 계란뿐만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다음 음식은 계란이 채우지 못하는 또 다른 필수 영양소를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으로 보충해줍니다. 건강과 장수는 당신의 손안에 있습니다. 일상적인 습관의 힘과 몸의 균형을 믿는다면 이 영상을 좋아요 누르고 댓글을 남기고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위해 구독하세요. 계란으로 근육의 기초를 다졌다면 그 근육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도와주는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바로 여기서 시금치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금치는 단순한 채소가 아닙니다. 철분과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근육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고 수축과 이완을 부드럽게 유지시키며 무릎, 허벅지, 종아리 등 하체 전체의 근육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다리 근육에 피로가 쉽게 쌓이고 가만히 있어도 무겁고 지치는 느낌이 자주 들게 됩니다. 심할 경우 저혈성 근육 약화로 이어질 수도 있으며 특히 오래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나 고령자에게는 이런 미세한 피로감이 움직임을 줄이고 움직임 감소는 다시 근육 손실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시금치 속의 마그네슘은 근육 경련과 쥐를 예방하는 데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잠잘 때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 사람,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종아리에 통증이 느껴지는 사람에게 마그네슘은 꼭 필요한 미네랄이며 시금치는 이를 자연스럽게 보충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게다가 시금치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질산염을 포함하고 있어 다리 쪽 말초 혈관까지 피가 잘 돌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무릎 통증, 종아리 저림, 발끝 냉증 등 다리 건강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조리 방법 또한 다양합니다. 살짝 데쳐 반찬으로 먹거나 달걀과 함께 스크램블처럼 요리하거나 부드럽게 갈아 주스나 스무디로 마셔도 좋습니다. 기름 없이 조리해도 영양 흡수는 충분히 이뤄지며 특히 비타민C와 함께 섭취하면 철분 흡수율이 크게 증가합니다. 즉, 시금치에 레몬즙을 뿌려 먹는 것도 매우 좋은 조합입니다. 시금치는 맛이 강하지 않아 꾸준히 먹기에도 부담이 없고 소량만으로도 충분한 영양을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식탁 위에 올릴 수 있는 가성비 높은 다리 강화 식품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금치가 단순히 영양을 보충하는 채소가 아니라 다리 건강의 속도와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는 점입니다. 근육을 만들고 싶다면 단백질,
하지만 그 근육을 깨우고 움직이게 하려면 철분과 마그네슘, 그리고 그 해답은 바로 시금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근육과 혈류를 챙겼다면 이제는 그 다리를 제대로 움직일 수 있게 해줄 에너지와 안정감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다음 식품은 단순한 과일 이상의 힘을 가진 자연의 전해질 저장소입니다. 계란으로 근육을 만들고 시금치로 철분과 마그네슘을 채웠다면 이제는 그 근육이 제대로 작동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에너지를 공급해야 할 때입니다. 그 역할을 가장 효과적이고 간편하게 해내는 식품이 바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단순히 달콤한 과일이 아닙니다. 풍부한 칼륨, 포타슘을 포함하고 있어 다리의 피로, 경련, 저림, 근육 약화를 예방하는 데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칼륨은 우리 몸의 세포와 근육이 전기 신호를 주고받는데 필수적인 전해질로, 특히 하체 근육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칼륨이 부족하면 근육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수축과 이완이 원활하지 않아 걷다가 다리에 힘이 풀리거나 밤에 잘 때 종아리나 발에 쥐가 나거나 저림 증상이 쉽게 나타납니다. 이 모든 증상은 다리가 보내는 명확한 경고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때 바나나는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그 경고를 진정시켜 줄 수 있는 천연 처방입니다. 또한 바나나는 자연적인 당분과 섬유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섭취 후 혈당이 천천히 오르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이는 특히 산책, 가벼운 운동, 계단 오르기 전후에 바나나 한 개를 섭취하면 운동 효과를 높이고 근육 피로를 줄이는 데 탁월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나나는 비타민 B6, 비타민 C, 망간 등 다양한 미세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어 근육뿐 아니라 관절, 신경계, 면역력에도 도움을 줍니다. 하루 한 개만으로도 충분한 에너지와 전해질을 보충할 수 있어 다리 힘이 약해졌다고 느끼는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에게는 더없이 좋은 선택입니다. 먹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그대로 먹어도 좋고 요거트나 오트밀에 곁들여 아침 식사로 활용하거나 운동 전후로 스무디에 갈아 마시면 흡수율도 높고 속도 편안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바나나는 과하지 않아도 충분한 영양을 제공하는 과일이라는 점입니다. 체중이 걱정되는 분들도 적당량만 섭취하면 부담 없이 건강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바나나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다리 건강을 위한 하루 한 번의 전략적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당신의 걷는 힘, 움직이는 능력, 일어서는 자신감을 되찾는데 분명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근육을 만들고 영양을 공급하고 에너지까지 채웠다면 이제는 그 다리를 지탱해줄 관절과 뼈의 안정성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 식품은 그 어떤 고가의 보충제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관절과 연골, 무릎의 부담을 줄여주는 자연의 해답입니다. 근육에 단백질을 주고 철분과 에너지로 움직임을 채웠다면 이제는 그 움직임을 오래도록 지탱해줄 기반을 강화할 차례입니다. 그리고 그 기반은 바로 뼈와 관절입니다. 다리를 아무리 튼튼하게 만들어도 그걸 지탱해주는 관절과 뼈가 약해지면 결국은 통증과 붓기, 운동 제한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때 가장 강력한 도움을 주는 식품이 바로 정어리, 즉 작고 강한 생선 한 마리의 힘입니다. 정어리는 칼슘의 천연 보고이자 오메가-3 지방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칼슘은 잘 알려진 대로 뼈를 단단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이며 특히 50세 이후에는 골밀도가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식품을 통한 꾸준한 칼슘 섭취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어리의 진짜 강점은 칼슘과 오메가-3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오메가-3는 단순한 지방이 아니라 관절 내의 염증을 줄이고 연골 사이의 마찰을 부드럽게 해주는 천연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이는 무릎이 아프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통증이 느껴지거나 장시간 걷고 나면 발목이 붓는 사람들에게
매우 직접적인 개선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정어리는 비타민 D도 함유하고 있어 칼슘이 뼈에 잘 흡착되도록 도와주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즉, 뼈 건강을 위한 완성형 식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섭취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통조림 정어리는 조리 없이 바로 먹을 수 있고 샐러드나 밥 위에 올리거나 채소와 함께 살짝 볶아 먹어도 좋습니다. 단, 염분이 많은 제품은 물에 한번 헹궈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정어리뼈까지 함께 먹는 것이 골밀도 유지에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에 통째로 씹어 먹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정어리는 작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필수 지방산,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은 다리와 관절 전체의 기능, 유연성, 통증 조절 능력을 함께 관리해줍니다. 특히 무릎 관절이 자주 시큰거리거나 걸을 때 뻣뻣함이 느껴진다면 하루 한 번 정어리를 식단에 더하는 것만으로도 관절의 윤활과 회복 속도에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사실은 관절이 아프면 결국 움직임이 줄고 움직임이 줄면 근육이 다시 줄고 그럼 다시 뼈와 관절에 더 많은 압력이 가해진다는 점입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가장 빠른 방법은 근육과 함께 관절도 함께 돌보는 식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정어리는 비싸지도 특별하지도 않지만 그 안에 담긴 영양은 다리를 지탱하는 힘의 핵심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면 이제는 다리의 지속적인 에너지원이 되어줄 식품, 하루를 오래도록 견디게 해줄 탄탄한 연료의 역할을 할 다음 음식이 당신의 회복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려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 건강하게 사는 비결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몸을 튼튼하고 활기차게 유지하는 방법을 더 알고 싶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하고 구독하여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세요. 정어리로 관절을 부드럽게 만들고 뼈를 단단하게 세웠다면 이제는 그 다리와 관절을 실제로 움직이게 만들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부족하면 아무리 근육이 좋아도 움직일 수 없고 움직이지 않으면 모든 기능은 빠르게 쇠퇴합니다. 그 에너지의 가장 완벽한 공급원이 바로 별표 길이, 오트밀, 별표입니다. 길이는 단순한 곡물이 아닙니다. 천천히 소화되면서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복합 탄수화물로 특히 다리 근육을 오래 유지하고 지구력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완벽한 연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지속성입니다. 일시적으로 혈당을 확 올렸다가 급격히 떨어뜨리는 단순당과는 달리 길이는 혈당을 천천히 올려 장시간 동안 일정한 에너지 상태를 유지시켜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피로를 줄여주는 수준을 넘어서 다리의 움직임과 균형을 지키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길이는 비타민 B군이 풍부하여 근육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신경 신호 전달을 원활하게 하고 근육 피로를 줄이며 특히 종아리나 허벅지 같은 하체 근육의 움직임을 더 안정적으로 유지해줍니다. 단순히 많이 걷는 것만이 다리를 강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 걷는 동안 얼마나 오래 버티고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길이는 바로 이 지속력의 핵심입니다. 또한 길이는 섬유질이 풍부해서 장 건강까지 챙길 수 있고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 심혈관 건강 개선, 염증 억제 작용 등 다리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기능이 매우 많습니다. 섭취 방법도 간단합니다. 뜨거운 물에 불려 아침죽으로 먹거나 우유나 두유에 넣어 차갑게 먹는 오버나이트 길이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과일, 견과류, 꿀 등과 함께 섞으면 맛도 좋고 영양도 더 풍부해집니다. 특히 바나나와 함께 섭취하면 근육 회복과 전해질 보충까지 동시에 가능해져서 시너지 효과가 큽니다. 길이는 매일 조금씩만 먹어도 몸 안에서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는 다리의 가벼움, 하루 끝의 피로감 감소, 움직일 때의 민첩함으로 연결되어 단순히 견디는 다리가 아닌 움직이는 다리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리 근육은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니라
몸 전체의 활력과 연결된 핵심 기관입니다. 그 다리를 버티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피로하지 않게 만드는 연료. 그것이 바로 길이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에너지가 충분해도 몸이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힘을 유지해주는 고급 탄수화물과 항산화물질이 조화가 필요합니다. 다음에 소개할 식품은 바로 그 조화의 정점에 있는 맛과 영양, 그리고 회복력까지 겸비한 자연의 완전체입니다. 길이로 몸에 지속적인 에너지를 채웠다면 이제는 하루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강한 추진력을 주는 연료가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해주는 식품이 바로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단순히 포만감을 주는 식재료가 아니라 근육과 다리의 활동성을 오래 유지해주는 복합 탄수화물, 풍부한 칼륨, 고급 식이섬유, 항산화 성분을 고루 갖춘 기능성 식품입니다. 고구마의 탄수화물은 정제되지 않은 복합형이기 때문에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고 천천히 분해되어 지속적인 에너지를 공급해줍니다. 이러한 점은 장시간 걷거나 서 있을 일이 많은 사람들, 하루 내내 피로감을 느끼기 쉬운 노년층에게 특히 이상적입니다. 게다가 고구마의 풍부한 칼륨은 다리 근육의 피로 회복과 경련 예방에 핵심 역할을 합니다. 칼륨은 나트륨과의 균형을 맞춰 근육의 이완과 수축을 부드럽게 조절하며 다리 저림, 쥐남, 무거움 등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식이섬유도 고구마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소화를 촉진하고 장을 튼튼하게 유지하면서 에너지 흡수를 안정적으로 조절해 다리 근육이 필요한 순간마다 힘을 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고구마에 포함된 비타민 A, C, 망간, 구리 등은 근육 회복과 염증 조절에도 관여하여 단지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리의 회복력까지 끌어올리는 핵심 영양소 역할을 해줍니다. 고구마는 조리법도 다양해서 매일 질리지 않고 섭취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쪄서 간단히 먹거나 에어프라이어나 오븐에 구워도 좋고 죽이나 수프에 넣어 부드럽게 섭취할 수도 있습니다. 달콤한 맛 덕분에 군것질 대용으로도 훌륭하면서도 건강한 선택이 됩니다. 특히 고구마는 아침이나 점심에 섭취하면 하루 종일 다리가 무겁지 않고 저녁 무렵까지도 피로가 덜 쌓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당분 때문이 아니라 고구마에 포함된 복합 탄수화물과 영양소의 안정된 조합 덕분입니다. 고구마는 무겁지 않지만 깊고 단순하지만 강하며 자극적이지 않지만 꾸준하게 작용하는 식품입니다. 그 특성은 다리 건강이 필요로 하는 요소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즉, 고구마는 다리에 힘을 주는 동시에 오래 걷게 만드는 유일한 탄수화물 식품 중 하나입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다리가 지치지 않고 낮은 강도의 움직임에서도 지속적인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러나 에너지와 영양을 아무리 잘 채워도 그 힘을 효과적으로 회복시키고 재생시켜줄 단백질 공급이 부족하다면 다리는 여전히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근육을 보호하면서도 지방은 적고 소화가 잘 되는 실전 단백질의 등장입니다. 진정한 장수의 비결은 기적의 약이 아니라 몸을 매일 돌보는 것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여정에 함께하세요. 이 영상을 좋아요 누르고 의견을 댓글로 남기고 구독하여 더 많은 건강 비법을 알아보세요. 고구마로 에너지와 지구력을 충분히 공급받았다면 그 에너지를 실제 힘으로 바꿔줄 근육의 재료, 바로 단백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만들고 회복시키는 기본 요소이며 그 중에서도 지방은 적고 흡수율이 높은 단백질 공급원으로 가장 탁월한 선택은 바로 닭고기입니다. 닭고기는 별표 소화가 빠르고 흡수율이 높은 순수 단백질 덩어리 별표입니다. 특히 다리 힘이 약해지기 시작한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에게는 지나치게 무겁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근육 회복 효과를 제공하는 이상적인 식품입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줄고 단백질 흡수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을 제대로 섭취하지 않으면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근육이 회복되지 않고
계속 손실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닭가슴살, 닭다리살은 모두 고품질 아미노산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근육의 손상을 막고 이미 약해진 다리 근육을 되살리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운동 후 또는 활동적인 하루를 보낸 후 닭고기를 포함한 단백질 섭취는 근육 복구 속도를 높이고 통증을 줄이며 다음날 피로 누적을 방지하는 데 탁월합니다. 그 결과 다음날에도 다리는 무겁지 않고 움직임은 부드러워지며 계속해서 걸을 수 있는 자신감과 회복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닭고기는 비타민 B3, 셀레늄, 인, 철분 등 근육 기능과 면역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필수 영양소가 가득해 단순한 단백질 공급이 아닌 다리 전반의 기능 회복을 돕는 다목적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리 방법도 다양해 구이, 찜, 삶기, 볶음 등 부담 없는 방식으로 즐길 수 있으며 기름기 없이 간단히 조리해도 맛과 영양이 모두 살아있다는 점에서 식단에 꾸준히 포함하기에 가장 적합한 단백질 식품입니다. 닭고기를 식사에 포함시키는 습관만으로도 다리 근육의 탄력, 회복 속도, 움직임의 유연성이 눈에 띄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일어설 때 무릎이 아프거나 오래 걷지 못하고 자주 쉬어야 하는 분들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개선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닭고기는 과하지 않게 꾸준히 섭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리 건강을 장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최고의 전략이 됩니다. 하지만 근육, 관절, 에너지, 회복까지 모두 준비되었어도 신체가 뻣뻣하고 움직일 때 통증이 잦아지면 그 원인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조용히 염증을 쌓아가는 내부 자극일 수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이 보이지 않는 염증과 마찰을 잠재워줄 건강한 지방과 항산화의 결합입니다. 근육을 단단히 만들고 에너지를 채우고 회복까지 돌봤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몸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진행되는 염증과 관절 마찰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결의 열쇠는 바로 아보카도에 들어있는 건강한 지방입니다. 아보카도는 단순히 다이어트 식품이 아니라 관절을 부드럽게 유지하고 만성염증을 줄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고도불 포화지방산의 원천입니다. 특히 별표 오메가-9 지방산, 올레산, 별표은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연골의 마모를 줄이며 다리와 골반 관절 부위의 통증 완화에 직접적인 작용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사실 하나는 다리의 통증이나 뻣뻣함, 반복되는 피로가 단순히 근육이나 힘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염증에 의해 조직이 붓고 관절 사이의 유동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아보카도는 몸속의 염증 수치를 조절해 조용히 진행되는 관절 마모를 완화하고 움직일 때의 불편함을 줄이는 작용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보카도는 비타민 E가 풍부해 관절과 연골 주변의 조직을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해주며 마그네슘, 칼륨, 비타민 K도 함께 들어있어 근육, 혈류, 관절 기능 전반을 안정시키는 복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아보카도의 식이섬유 또한 혈당 조절과 소화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되며 다리 피로감을 줄이고 하체에 집중되는 스트레스를 낮추는데 간접적인 효과를 줍니다. 섭취 방법도 부담 없습니다. 숟가락으로 떠먹거나 샐러드에 곁들이고 오트밀이나 통밀빵 위에 얹어 먹는 것도 간편하면서 효과적입니다. 심지어 하루 반 개에서 한 개 정도만 섭취해도 충분한 항염 효과와 영양을 누릴 수 있어 소량으로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고영양 식품입니다. 아보카도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다리 통증이 덜하고 걸을 때의 부담이 줄며 움직임 자체가 더 부드럽고 자연스러워졌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몸속 환경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하루하루 더 강해지고 덜 지치는 순환구조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건 아보카도는 단순히 관절에 좋은 식품이 아니라 몸 전체를 움직이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주는 균형 조절자라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소개된 모든 음식이 각각의 역할을 해냈다면 아보카도는 그 조화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는 중심축입니다. 그리고 이 중심이 잡히는 순간 당신의 다리는 단순히 버티는 다리가 아니라 걸을 수 있고 서 있을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의 원천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균형, 활력, 웰빙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건강을 변화시키고 더 나은 삶을 원하신다면 이 영상을 좋아요 누르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기고 계속해서 배울 수 있도록 구독하세요.